안녕하세요, 헤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부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배달이고요. 원래는 월요일 날이 제일 일찍 출발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쪽 하나 공장에서 두부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 잠을 너무 많이 잤습니다. 진짜 푹 잤어요.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인데 하나오에 와서 두부 픽업해서 라이스 키리첸이라고 저쪽 카셀 방향 쪽에 있는 중국 도매상에 배달하러 갑니다. 원래 이 집이 9시까지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9시가 넘었어요. 9시 뭐 10분, 9시 15분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그렇게 배달을 할 때도 새벽 3시에 출발을 했어야 그 정도 시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집에서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공장 나와서 두부 싣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7시 40분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라이스 키리첸까지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8시 반 정도 이렇게 가도 도착 시간이 8시 반이에요. 이렇게 뒷수부로까지 안 올라가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매일 키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안 줄죠. 어차피 켈른 방향이기 때문에 보통 뒷수부룩에서 두부를 만들었을 때 켈른 방향 키로수가 한 800km에서 한 850km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오에서 출발하게 되면 한 650km 정도 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0km 정도 주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화요일 날 두부를 싣고 내려와서 하나오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키로수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50km.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도 뒷수부룩을 들렸다 하노버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하루에 1000km에서 1100km 정도를 뛰었거든요. 그 사이를 뛰었는데 이쪽 하나오에서 하노버로 바로 다이렉트로 출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800km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도 한 200km 이상 뛰는 것 같고요. 금요일은 뭐 뒷주부룩만 가게 되면 뭐 한 250km에서 300km 정도면 끝나는데, 요번 주에는 에얼랑엔이랑 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한 550km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 키로수를 한번 따져봤는데 뒷수부룩에서 출발을 시작을 하면 일주일에 대략 한 3,500km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오 공장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한 2,500k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한 2,500km 정도 보면 한 1,000km 정도가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월요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50km 정도만 뛰면 되거든요. 근데 뒷수부룩 올라갔을 때는 한 700km에서 750km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만 벌써 한 500km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월요일 날 한 500에서 600km 차이 나는 거고, 화요일 날 200, 목요일 날 한 200km. 그래서 한 1000km 정도가 매주 줄어드는 거죠, 사실. 한 달 기준으로 잡았을 때 4000km 정도가 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름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1000km 운행을 하게 되면 한 150유로에서 한 160유로, 한 150, 60유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뭐 한 150유로에서 왔다 갔다 더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달에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650에서 700유로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 자체가 다 두고 원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매달 뭐 700~800유로 정도 되는 돈을 뭐 그냥 허비를 한 셈이죠 사실은. 한 달에 따지면 실질적으로 뭐 10,000km가 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14,000km 이상을 뛴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뛴 키로수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뭐 제가 유튜브로 즐겨보는 이런 트럭커 분들을 보면 물건을 한번 싣고 진짜 뭐 4,000km, 5,000km를 운행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냥 4,000km, 5,000km를 쭉 운행을 하시잖아요. 뭐 1,000km 운행하고 12시간 운행하고 12시간 쉬고 뭐 중간중간에 뭐 한 4~5시간씩 운전하면서 중간에 뭐 브레이크 타임 걸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중간에 물건을 내렸다 실었다 하는 코스가 없이 그냥 물건 한 번 싣고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물건을 싣고 뭐 100km, 200km 가서 물건 내렸다가 또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제가 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부 공장을 인수인계를 하면서 대략 4개월 동안 몸에 좀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좀 있었어요.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져서 계속 좀 묽은 변을 보게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종합검사를 좀 받아야 될 상황이라 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밖으로 드러나는 병은 없는데 지금 속에서 조금 이 체력적으로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장거리 운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장거리 운전에 대해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지만 이게 뭐 6시간, 7시간 운행을 하면서 그 시간만큼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좋은 정보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켜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전적으로 운행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타서 120km, 110km, 120km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26톤 트럭처럼 뭐 맥심 100km 이상 뭐 안 나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톤수는 3.5톤이지만 운행하는 속도는 보통이 130km, 조금 밟아야 된다라고 하면 150km, 160km까지 나가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에서부터가 일단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전이긴 하지만 차량이 많진 않거든요. 그러면 뭐 여유가 있으면 좀 천천히 운전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자연적으로 속도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135km로 지금 운행을 중이긴 한데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이게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타는 승용차도 그냥 타게 되면 보통이 140, 150으로 다녀요. 여기 보통 지금 앞으로 가로질러 간 차도 제가 135km인데 저 차 지금 저렇게 추월하면 몇 킬로가 되겠냐 이거죠.
독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요 근처 국경을 가면 동유럽 쪽 말고 서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프랑스는 톨게이트가 있어요. 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독일에서 프랑스 파리 쪽으로 들어가는 중심 메인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그 도로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제 기억으로 2번인가 3번의 톨게이트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총 뭐 한 10몇 유로인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접하는 톨게이트 비용이 4.6유로인가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그 어느 곳을 가도 일단 톨게이트는 없습니다. 서유럽에서 들어오는 차,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차,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따로 고속도로 비용을 안 받아요. 하지만 이 동유럽으로 접해 있는 국가들 있죠.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스위스까지 포함하게 되면 각자 나라에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스티커를 하나씩 사서 붙여야 됩니다. 일주일짜리, 뭐 한 달짜리, 1년짜리 통행권을 발급을 받아서 그걸 휴게소에서 사요. 그걸 붙이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붙이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당일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저를 안 붙이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걸리면 벌금이 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바심 내서 운전할 바에는 만약에 뭐 한 2박 3일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일주일짜리 붙이고 가면 되거든요. 얼마 몇 유로 안 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붙이고 운행을 하시고, 이런 동유럽으로 왕복하는 트러커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짜리를 사서 붙이고 다니죠 아예.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거를 사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스위스를 안 넘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면 한 40유로 전후 되는 것 같아요. 1년짜리 그 통행권이. 그 외에는 뭐 동유럽을 저도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오스트리아만 한 3-4번인가 갔다 왔던 것 같거든요. 오스트리아로 해서 슬로바키아까지 이렇게 3-4번인가 왕복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마다 오스트리아 국경선에서 휴게소에서 사서 붙였던 것 같아요. 금액은 뭐 한 5-6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당연히 독일도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붙이는 거는 자유지만 독일에서 그렇게 뭐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트러커보다 이런 3.5톤 스프린터를 검문을 더 많이 해요 사실 경찰차들이. 불시에 검문을 하고 영수증과 차량에 실렸던 물건을 다 확인을 합니다. 주로 무게도 많이 보고요. 근데 이제 트럭 26톤짜리 이런 엘카베라고 하는 이런 트럭들은 검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그런 폴리차이 승용차들이 검문을 안 하고요. 따로 검문하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휴게소에 많이 정차를 해 놓기 때문에 휴게소에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운행 중에 검사는 안 해요. 운행 중에 검사하는 거는 이런 저희 같은 스프린터들을 검문을 많이 하고요. 뒤에 바짝 쫓아와서 붙습니다. 바짝 붙으면 아, 나를 검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의 움직이는 속도와 이런 출렁이는 이런 스프링을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묵직하게 흔들린다거나 좀 그러면 앞으로 가로막아서 그 경광등에다가 글씨를 써요.
따라오라고. 가서 독일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영어로 해시태그가 붙고요. 팔로미 이렇게 해시태그가 붙고, 웬만하면 다 독일어로 딱 이렇게 붙어요. 비태 하고서는 딱 붙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차 따라서 휴게소 들어가서 검문을 받습니다. 그게 통상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승용차는 웬만하면 검문하는 거를 고속도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속도도 속도지만 굳이 승용차를 검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시내 들어가면서 그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동네 진입로를 막고 검문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남쪽에 있는 디첸박이라는 동네에서 근무를 한 몇 년 했었는데, 거기에는 아랍계 불가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뭐 터키 사람들도 많이 살았지만, 그래서 항상 피부 자체가 이런 중동 계열의 피부 색깔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출퇴근을 하다 보면 항상 잡히는 분들이 그런 중동 계열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검문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해서 뭐 아시아계는 아예 잡을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검문을 안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유럽계에 있는 백인들도 검문 잘 안 하고요. 유독히 아랍계 중동 사람들을 검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아랍 쪽 사람들만 검문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그 사람들을 보면 좋은 차 아니면 되게 오래된 차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 뭐 중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들은 거의 차량 리스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외로 독일 사람도 차량 차부심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랍 사람들도 차부심이 되게 강해요. 특히 터키 사람들이 차부심이 되게 강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좋은 차들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 차들 빼고는 진짜 굴러가기만 하는 차들 있죠. 뭐 한 25년, 30년 된 차량들, 소위 말해서 150유로, 200유로에도 살 수 있는 차들을 타고 그런 차에다가 5명씩 꽉꽉 채워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차량을 검문을 많이 해요. 싹 내리게 해서 차량 검문 싹 다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뭐 때문에 검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문 대상자들은 거의 중동계 아랍 사람들 위주로 검문을 한다라는 거, 승용차는. 그 조그만 차에 5명이 꽉 차서 타고 가면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난민 때문에 검문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 처음 와서 한 1년인가 지나서 저도 이제 어학을 시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어학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어학 코스 중에 제가 같은 반이 저희가 11명인가 됐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한 6명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난민촌에 들어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학 연수를 받아요. 왜냐면 그런 게 다 일단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비자청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너희가 언어가 안 되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일을 하고 싶으면 언어부터 마스터를 해라. 그러면 난민촌에 계속 살아도 되고 외부로 나가서 살아도 되긴 하지만 직장을 구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기를 쓰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죠. 근데 이제 20대 초반 애들, 뭐 19살, 20살짜리 부부가 있었거든요. 아판이라는 친구의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첫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까지 걸어왔답니다.
3개월 동안 걸어왔는데 그냥 독일에 살고 싶어서 넘어왔대요. 뭐 다른 나라는 생각지도 전혀 안 했고 무조건 독일에 살고 싶어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희 군대 때보다 더 많이 걸은 거죠. 몇천 킬로미터를 걸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잡히면 일단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소환이 된대요. 그 중간에 잡히게 되면. 그래서 숨어서 저녁에만 이동을 하고 그래서 난민 수용소를 해주는 암트까지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글로 새벽에 그냥 바로 넘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명 요청을 하고 그 서류가 다 확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진짜 아프간 사람들이다, 망명 요청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다 그러면 받아준답니다. 뭐 시리아 난민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렇듯 아프간 사람이든 시리아 사람이든 다 중동 계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시리아 난민이 넘어왔을 때도 IS 인원들이 조금 많이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들어왔을 때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 IS 인원들을 속출해내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넘게 검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난민촌에 가둬 놓고 그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긴 하지만 외부로 출입을 안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외부로 출입을 잠깐 시켰다가 도망가서 테러라도 저지른다라고 하면 또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서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했었는데 예전에 켈른 지역의 난민들이 나와서 좀 행패를 좀 많이 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긴 했는데 술 먹고 그 동네 여성분들을 좀 겁탈을 좀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독일 내 이슈가 돼가지고 시리아 난민 때문에 다른 쪽 나라의 난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독일 사람들 생각을 물어보면 난민들은 받아주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이런 전범에 대한 과오를 많이 베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 자체가. 일본하고 많이 틀리죠. 아마 이번 달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전쟁 피해자 나라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죠. 그리고 지금도 폴란드의 역사책하고 독일 역사책하고 같은 책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독일 나라에 대한 그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월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